오행이라고 하면 보통 나무, 불, 흙, 쇠, 물 이렇게 5가지를 떠올리시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행의 진짜 재미는요, 그 이름 하나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5에너지가 서로를 밀어주고 또 당겨주면서 어떻게 거대한 균형을 만들어내는지 바로 그 관계에 있거든요. 자, 이 역동적인 관계의 철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살리는 힘이 있고 반대로 뭔가를 이기고 제어하는 힘이 있다면 어쩐지 전자는 좋은 것, 후자는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부술 오행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의 시작점입니다. 네, 바로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생, 서로 살린다고 하면 왠지 좋은 거, 상극, 서로 이긴다고 하면 나쁜 거라고 딱 단정 지어버려요. 하지만 이건 자연의 질서를 너무 단순한 흑백 논리로 보는 거예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깨야 할 첫 번째 편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연에 원래 선악이랄 게 있나요? 햇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지만 너무 강하면 사막이 되잖아요. 비가 와야 살지만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요. 상생과 상극에 이렇게 섣부르게 선하다, 악하다 이런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오행은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통찰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편견을 강화하는 도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행의 핵심은 바로 관계 철학이라는 점. 이 5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돌리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좋고 나쁨이라는 이 꼬리표를 싹 떼어내고 상생과 상극이라는 2가지 힘의 진짜 얼굴을 한번 마주해 보자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상생은 그냥 좋은 거가 아니라 생명을 북돋아 살리는 힘이고요. 상극은 나쁜 거가 아니라 질서를 위해 다스리는 힘이었던 거죠. 이 2가지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돕는 힘만 있으면 끝없이 커지다가 터져버릴 거고 제어하는 힘만 있으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고 메말라 버릴 테니까요. 이야,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바퀴 2개가 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뱅뱅 돌기만 할 뿐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자연의 질서도 똑같습니다. 살리는 힘과 다스리는 힘이 함께 굴러가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 셈입니다. 그럼 먼저 그 첫 번째 바퀴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은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순리대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생은 그냥 좋은 관계, 이걸 넘어서요,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관계입니다.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뭐랄까 우주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거죠. 앞선 존재가 다음 존재를 위해 기꺼이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 순환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말 자연스럽죠? 나무 목이 자신을 태워서 불화가 되고요. 그 불이 다 타고 남은 재는 다시 흙토로 돌아갑니다. 그 흙 속에서 단단한 쇠, 금이 만들어지고 차가운 쇠의 표면엔 물방울이 맺히죠. 그리고 그 물은 다시 새로운 나무목을 키워냅니다. 와, 정말 완벽한 순환이에요. 모든 단계가 다음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자, 이제 2번째 바퀴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상극인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상극을 무슨 싸움이나 파괴, 갈등으로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 짚은 겁니다. 이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절 기능이에요. 상극은 뭐랄까, 폭주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이에요.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늘한 지혜 같은 거죠. 상생처럼 바로 옆으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칸을 건너뛰어서 딱 제어하는 게 특징입니다. 강력하죠? 이 관계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뿌리로 흙을 뚫고 들어가면서 길을 만들잖아요? 또 흙은 둑이 되어서 물이 넘치는 걸 막아주고요. 물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잠재우고 불은 단단한 쇠를 녹여서 새로운 걸 만들죠.
그리고 그 쇠는 도끼가 돼서 너무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다듬어서 쓸모있게 만들어주고요. 이게 어떻게 파괴겠어요? 이건 질서를 위한 관리고 조율인 거죠. 하지만 이론은 이렇게 완벽한데 현실은 늘 그렇지가 않죠? 이 완벽한 순환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반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행이 그냥 탁상공론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에너지 상태가 어떤지, 어디가 삐걱거리는지를 읽어내는 아주 실용적인 진단 도구가 되는 거죠. 법칙이 틀린 게 아니라 현실의 힘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는 위험 신호인 셈입니다. 이 불균형에도 여러 모습이 있어요. 먼저 살리는 힘이 너무 과할 때, 엄마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경우, 이게 모자 멸자고요. 반대로 아이가 엄마의 에너지를 싹 다 빨아먹어서 엄마가 쓰러지는 경우, 이게 모세자왕입니다. 비극이죠. 다스리는 힘도 마찬가지예요. 강자가 약자를 적당히 제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밟아 뭉개버리는 걸 상승. 반대로 약한 쪽이 무모하게 강자한테 덤볐다가 박살나는 걸 상모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도움이 과잉되면 성장이 아니라 질식으로 이어진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닌가요? 작은 불씨에 땔감을 너무 많이 넣으면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 좋은 의도의 상생조차도 균형을 잃는 순간 독이 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생과 상극, 그리고 불균형까지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할까요? 이 모든 걸 이해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우리 내면의 조화와 균형을 되찾는 겁니다. 오행은 절대로 전보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운명이 어떻다 하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내 삶이 언제나 너무 과하고 너무 부족한 상태를 오가며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속에서 나를 바로잡고 내 안의 에너지를 조율하는 아주 능동적인 자기 성찰의 도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 그 완벽한 균형 상태를 바로 중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조화로운 상태. 오행은 바로 이 중용에 이르기 위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읽어내는 가장 정교하고 오래된 지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나에게 내 삶에 더 필요한 건 과연 뭘까? 따뜻하게 나를 북돋아주는 살리는 힘일까? 아니면 혼란스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줄 다스리는 힘일까? 이 고대의 지혜를 통해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